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백윤재입니다. 저번 컨텐츠에서 나에게 맞는 치약을 고르는 기준과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고려해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을 리뷰해봤습니다. 리뷰를 위해 올리브영에 여러 번 방문했는데요. 구강위생용품 코너에 미백 관련 제품이 굉장히 많았고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미백 제품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미백 치약은 전후 비교하는 SNS 광고와는 달리 미백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미백 치약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의 농도 때문에 그 효과가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나중에 미백에 대한 컨텐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파로돈탁스, 이치 같은 치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약이 치주염을 치료하는 효과가 아예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치주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잇몸 속 치아 뿌리에 붙어있는 치석과 치태인데요. 양치질로 잇몸 속에 들어있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치과에서 잇몸 치료 받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잇몸이 붓고 피나는 증상을 약간 완화시키는 정도의 효과 때문에 오히려 치과 치료의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면에서 잇몸을 위해 나온 기능성 치약들을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치약으로도 양치질로 잇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성 치약 중에 실린이용으로 나온 치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치약들은 미백 치약, 잇몸 치약과는 달리 실린이 증상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증상이 치아가 썩거나 금이 가거나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시린 것이라면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시린이 치약은 잇몸이 안 좋아 치아 뿌리가 많이 노출되거나 치아의 목 부위에 상아질이 노출되어 시린 것이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아질 표면을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상아질에는 이렇게 수많은 작은 구멍들이 있고 이 구멍을 통해 치아 내부 신경과 소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아질이 노출되면 시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린이 치약은 제품마다 기전이 다르긴 한데 보통 이 작은 구멍들을 막는 성분이 들어있거나 신경 반응을 진정시키는 성분으로 시린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추천드리는 제품들은 직접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칫솔 리뷰 때처럼 여러가지 치약을 구입해서 2달 정도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제가 전 컨텐츠에서 치약 고르는 기준을 불소, 연마제, 계면활성제 이렇게 3가지로 설명드렸는데 일단 불소에 따라 분류해봤습니다. 이쪽은 시린이 치약인데 시린이 성분이 불소와의 상호작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소가 안 들어간 제품이고, 이 제품은 시린이 치약인데 불소가 1000ppm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000ppm 전후, 이쪽이 1450ppm 제품들입니다. 5년 전부터 큐라덴 제품을 시작으로 1450ppm 치약이 나오기 시작했고 요즘은 고불소 치약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1000ppm 이상 불소 치약을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충치가 잘 생기는 편이라면 1450ppm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커피를 입에 달고 사는 편이라 1450ppm 치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 잇몸이 예민하고 구내염이 자주 생기신다면 또는 전신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일반적인 치약을 사용하실 때 자극이 심하게 느껴지신다면 라우릴 황산 나트륨 같은 화학적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고 너무 맵거나 화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닥터 초이스의 좋은 치약은 제가 레지던트 때 세브란스 병동 환자분들 중에 필요한 분들께 병원 차원에서 추천드렸던 점막 자극성이 낮은 치약입니다. 잇몸이 예민한 분들은 이 치약들 중에 불소 함량과 맛과 향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조금 특이합니다. 액체가 아니라 알약처럼 생긴 고체 치약인데요. 이 알약을 몇 번 씹어서 말랑해지면 칫솔질을 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치약을 액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약 본연의 기능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화학 성분들과 처리 공정이 있는데요. 고체 형태라 안 들어가도 되는 화학 성분들이 빠져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한 통에 90알이 들어있는데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 하나를 다 쓰기에는 양이 많아서 반알씩 나눠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체 치약은 가격이 액체 치약보다 많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저처럼 반알씩 사용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능성 치약 중에 미백 치약은
밝기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백 효과를 원하신다면 치과에서 미백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평소에 치아가 시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미백 치약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약 중에 치석을 없애준다고 강조하거나 담배로 인한 착색을 제거해준다는 치약, 베이킹소다가 들어있다는 치약은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치약을 선택할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시린이용 치약으로는 시린메드, 센소다인, 덴티가드 같은 제품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품마다 시린 증상을 위한 성분이 조금씩 다르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달 정도 꾸준히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여러 종류의 시린이 치약을 충분히 써보시고 나에게 맞는 치약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시린메드와 덴티가드는 불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린 증상이 해결되고 나면 불소가 포함된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미백 치약, 잇몸 치약, 무불소 치약은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치약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고려했을 때 치약이 너무 화하거나 양치질 후에 치아가 유난히 뽀드득거리는 느낌을 좋은 치약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치약 쓰는데 특별히 불편한 적이 없으셨다면 불소가 1000ppm 이상 되는지 확인하시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2080, 페리오, 메디안 같은 제품들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충치가 걱정되는 분이라면 1450ppm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충치 예방 면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잇몸이 예민한 분들은 식물성 계면활성제나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은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치약들은 거품이 덜 나고 맛과 향의 존재감이 너무 세지 않아 밍밍할 가능성이 있지만 점막 자극성을 생각했을 때 훨씬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전체적으로 시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연마도가 높은 치약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시린이용 기능성 치약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청 허가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편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성분들이 안 들어있거나 문제가 될 만한 기준 이하로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조건에 초점을 맞춰 치약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치아를 신이 창조한 신비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진료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작품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